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와 계시죠.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의 저자 김원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원비입니다.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그새 새 책을 쓴 건가요? 아니요. 네, 저희가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김호비 작가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네. 그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그 김호비 작가님께서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책걸상의 고정 게스트로 앞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고정인데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시고. 네, 네. 뭐 고정인 듯 고정 아닌 가끔씩. 고정. 네네. 지금까지는 우리 고정이라고 할 만한 분은 박평 말고는 그렇죠. 박평 그리고 없었죠? 간간히 이제 책 읽는 변호사, 아, 독변, 독변. 양변이 이제 가끔씩 나왔었는데 요즘에 너무 그리고 바빠요. 시즌 시작하면은 나오는 장강명 작가. 네. 하여튼 저 고정으로 가끔 나오는 분을 조금 더 섭외를 해서요. 오늘 김원비 작가를 모셨습니다. 사실 이게 모시게 된 게 지난번에 녹음만 하고 우리가 급하게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급하게 헤어진 맥락이 있잖아요. 우리 뭐 끝나면 밥이나 뭐 맥주나 한잔 해야 되는데 그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보면 아 자기는 되게 불편하다. 잘 모르는데 뭐 모르는데 뭐 밥 먹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술 마시자고 하면 불편하다라는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이제 조심했죠. 저 질척거리지 않으려고 밥 먹자고 말도 안 꺼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술을 한잔 한 거죠? 이제 그 얘기가 다시 나와가지고 아니 저 별로 그렇게 막 거부감 심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김원비 작가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랑 한번 마셔줄 수도 있다. 아하. 한 번 정도는 내가 만나준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독서력이 책만 잘 쓰는 게 아니야. 뭐 무지막지하게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 둘이서 막 YG랑 우리 혼비 작가랑 꿍짝이 맞아가지고 뭐라 그랬지? JYP를 빼고 뭐 둘이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둥 뭐. 아니 왜냐하면 400쪽 넘는 책의 경우에는 JYP가 못 읽을 테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러면서 저 독서력을 확인하고 그럴 거면은 우리 가끔 저 다른 책으로 같이 방송하시죠라고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김원비 작가님께서 책걸상에 출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포부가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거에 따라서 고정이 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필요할 때 잠깐 불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하는 거 봐서 다시 한번 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원래 네. 책걸상 고정이 그래요. 고정이라고 해봐야 뭐 한 네.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네.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 자, 오늘의 책 소개하기 전에 댓글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아 참, 그 저희가 책 그 꾸러미 발송하는 이벤트. 네. 네.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미 끝났겠는데요. 네, 11월 11일 오전 11시까지 11시 11분까지. 네, 11시 11분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성황리에 잘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샤이 애청자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책걸상 듣는 게 부끄러워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댓글도 안 남기고 뭐 준다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댓글 자주 남겨주십시오. 자, 김원비 작가 나왔으니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 편 듣고 댓글 남겨주신 분 먼저 소개를 하죠. 커피 조아님, 이제야 후기 남깁니다. 읽는 내내 좋았지만 특히 맨스플레인 부분이요. 리베카 솔릿 책을 약 2달 전에 읽어서 이 말은 알고 있었는데 책의 그 부분을 읽다가 덩달아 저도 화가 치밀었어요. 호쾌하게 이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로빙슛도 알게 되고 유튜브에서 찾아도 봤답니다. 아, 축구 매력 있네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달빛님께서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가님이 감독 할아버지 눈치 보며 드리블 연습하는 장면에선 피식피식 웃다가도 정실언니 삼총사 이야기에선 괜히 울컥했네요. 필력이 좋아서 책장에 호로록 잘도 넘어가더군요. 좋은 책 소개해 주신 책걸상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책걸상 덕에 믿고 읽을 책이 정말 많아졌어요.
작가님 필명에 급 궁금해졌는데 니콘비의 책은 어떤가요? 재밌나요? 일단 저는 이 커피조아님이랑 달빛님 댓글은 예전에 이제 제가 사실은 제 이름으로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댓글 다시 네. 책걸상 제가 나갔던 방송도 최근까지도 혹시 댓글 또 달린 거 없나 해서 이렇게 봤을 때 두 분 댓글 한 10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침 저 나온 코너에서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니콘비 책은 네 재밌습니다. 니콘비 책을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좋아하지 않는데 필명으로 사용.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죄송한 마음인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팬이 많아요. 네 재밌을 혹시 겁니다. 저 닉 혼비라는 그분은 네. 알고 있나요? 한국에 킴 혼비가 있다는 사실을? 그게 알려주는 게 제 목표인데 네. 그럴 날이 있을까요? 그냥 미친 척하고 연락 한번 해봐요. 네, 니콘비 너도 혼비냐 나도 혼비다. 한번 만날래? 이러고 이제 뭐. 네.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당선 합격 개그편 듣고서 승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댓글을 소개를 제대로 못 해드렸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왜요? 두 번에 나눠가지고 댓글을 쓰셨는데 앞에 것만 소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승우님은 취준생인데 최근에 이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좀 받아 듣고서 차분한 마음으로 이제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추가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서야 이 책을 집어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장강영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을 마지막 장을 덮으며 취업준비생과 공모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던 작가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퇴사 후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지금의 제가 당시의 저에게 그리고 수많은 취준생과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JYP와 같이 문청의 꿈을 마음 한켠에 갖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소설가라는 신분으로 인사드리고 싶네요. 크크. YG님의 독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책걸상을 비롯해 나이사 정신여고까지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YG님 독설 뭐 무지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재미없으면 저는 재미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꿈꾸는 중님 그간 채널 이름만 보고 나름대로 YG와 JYP가 책임지는 걸그룹 상식 이런 제목으로 상상하고 있었는데 책에 대한 리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네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팟빵은 가입 안 했지만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꼭 들어가 봐야겠네요. 크크크크. 야 이거 좋다. YG와 JYP가 책임지는 걸그룹 상식. 바꿀까요? 요거 하자. 우리가 근데 걸그룹 상식이 없지 않나? 사람 얼굴 구별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걸그룹 멤버들을 잘 몰라요. 네. 최근에 저 BTS 뭐 RM 이런 사람 얼굴하고 이름 매칭 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네. 김원비 작가는 저 아이돌 좀 좋아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RM? RM이 뭔지 몰라요? 네. 오, BTS는 저분들이 방탄소년단이죠. 아미 분들한테 혼납니다. 그래요? RM? 아니 사실은 지금 저도 아미도 모르지 지금. 그러면 저도 RM이 뭔지 몰라요. 아미도 모르고 RM도 모르고 네. 아미는 알아요. 군대? 아미는 알아요. 아미는 팬. 아미가 군대래. 아미는 BTS의 팬카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거 몰라서. 이거 약간 편집해야겠는데. RM은요 랩몬스터 그가 이름을 줄여서 랩몬스터. 네. 저 랩몬스터 잘 압니다. 그래요? 랩몬스터 말고 RM 말고 또 누구 알아요? 네 모르는 네. 걸로. 네. 자 오늘의 책은 김원비 작가가 강추해서 네, 강추해서 JYP가 읽고 YG는 김원비 작가가 읽고 있을 즈음에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처음 나왔을 때 JYP가 서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뒤적뒤적하면서 아이고 읽고 싶은데 읽을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딱 한 가지 이유로 집어던졌던 책입니다. 두꺼워서. 두꺼워서. 네. 저는 이 작가의 이름을 보고서 야 저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읽었죠. 네,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가는 잘 몰랐고 한 600쪽 넘어가는 책이기 때문에 됐다 관두자 그러고는 이제 포기했었는데 우리 혼비 작가가 괜찮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혼비 작가가 꼽은 올해의 추리 소설.
대박 재밌다. 네. 그러니까 1위까지는 아닌데 탑3 안에는 들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믿고 속는 셈 치고 읽어봤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행. 400쪽을 그냥 훌쩍 읽었나요? 600쪽, 600쪽. 아 600쪽. 네. 제목은 맥파이 살인 사건. 네, 제목부터 뭔가 딱 끌리지 않아요? 맥파이 살인 사건. 작가 이름도 근사합니다. 앤서니 호로비츠. 야, 제가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런 이름 보면은 막 근사하게 들립니다. 앤서니 호로비치의 맥파이 살인 사건을 오늘 김원비 작가랑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앤서니 호로비츠가 누군지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누굽니까? 추리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영미권에서는 좀 독특한 구성의 추리 소설을 잘 쓰는 작가로 유명했었는데요. 이 앤서니 호로비츠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계기는 그 코난 도일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의 소설과 판권 같은 걸 관리하는 재단이죠. 그 코난 도일 재단에서 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21세기에 리부트하는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부트라는 게 그럼 속편을 쓴다는 뜻인가요? 다시 쓴다. 같은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인공은 똑같지만 아예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거죠. 거? 네. 예. 프리퀄처럼. 프리퀄처럼. 네. 네. 프리퀄이든 아니면 뭐 시퀄. 시퀄이든 네. 뭐 아니면은 뭐 연작이든 연작이든 네. 뭐 등등등. 그럼 뭐 홈즈 왓슨 다 나오고 새로운 사건 뭐 맞습니다. 홈즈, 왓슨 그리고 홈즈와 왓슨의 숙적인 모리어티 등등이 등장하는 이제 새로운 소설을 뭐 리부트라고 해야겠죠. 리부트하는 기획을 추진 중인데 그 공식 작가로 그러니까 코난 도일을 썼잖아요. 셜록 홈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셜록 홈즈가 쓴 정말 대작이죠. 코난 도일 시리즈. 네.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썼잖아요. 그 코난 도일을 잇는 21세기의 작가로 코난 도일 재단에서 딱 한 명의 작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작가가 바로 앤서니 호로비츠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비 작가가 코난 도일 아니 셜록 홈즈라는 탐정과 왓슨이 나오는 뭔가 소설을 쓰면은 불법이에요? 잡혀갑니까? 아니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인정은 못 받는 거죠. 아. 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제 코난 도일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작가는 이제 유일하게 호로비츠고. 근데 약간 그 썼던 게 우리나라에도 2권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도 이미- 번역돼서. 이미 썼어요. 네, 앞으로 네, 네, 쓰겠다가 네. 아니라 네, 네. 이 맥파이 살인 사건 전에 그 책으로 더 이제 유명해졌었는데 홈즈 팬들도 되게 나름 까다로운 독자들인데 나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책들을 썼고 또 제임스 본드 재단에서도 인정받아서 제임스 본드 시리즈도 다시 쓰고 있고 그런 네.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호로비츠가 약간 본인 스스로는 조금 네. 뭐 그 이 책의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데 네. 약간 이제 투덜이 작가인 것 같아요. 그쵸. 왜 투덜이 작가냐면 본인은 정작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는 맥파이 살인 사건이라던가 뭐 셜록 홈즈 시리즈의 속편이라던가 제임스 네. 본드 시리즈의 속편 같은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첩보 소설이나 추리 소설로 대성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작가인데 네. 정작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엘릭스 라이더 시리즈라고 하는 청소년 스파이의 활약을 다룬 청소년 소설이 있나 봐요. 네. 그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부 정도가 네. 판매된 소설이래요. 이야.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이 앤서니 호로비츠예요. 그러니까 앤서니 호로비츠는 청소년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대박을 터뜨렸는데 네. 본인은 청소년 소설 작가로 기억되기가 싫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무슨 코난 도일 재단에서 공식 그 셜록 홈즈 시리즈 속편을 쓰는 작가를 뽑는다 그럴 때 막 손도 들었다가 제임스 본드 재단에서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속편을 쓸 공식 작가를 한다 그러면 손도 들었다가 이런 맥파이 살인 사건도 써봤다가 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자기는 그치. 청소년 소설 써가지고 책 파는 그런 청소년 소설 작가가 아니라 네. 진짜 이 시대의 이 추리 소설 대가 네. 뭐 코난 도일이나 에거서 크리스트를 잇는 네. 뭐 이런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공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 JIP님의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더 호감을 가지실 텐데
그 왜 아, 영국에서는 자꾸 그러지 마. 진짜 사회주의자 같잖아. 그러면. 왜 영국에서 이렇게 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예술가나 작가들한테 기사작위라든지 훈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오비라고 사급 훈장을 이미 받았고 그 오비는 그 가주 의식으로도 받았던 그 훈장을 노벨상 받은 가주 네, 의식으로도 네. 받은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위상이 있는 영국에서는 그런 작가입니다. 1955년생이군요. 네, 위키피디아에 갔더니 직업이 소설가, 각본가, 그러면서 Children's Author and Adult Author라는 특이한 글자가 적혀 있군요. 양쪽 다 쓴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까 막 2천만 부 팔리고 그랬는데 JYP는 어떻게 처음 알았을까요? 그 국내에는 그다지 맞아요.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어. 그 청소년 스파이 시리즈, 엘릭스 라이더 시리즈도 같은 경우도 국내에는 소개가 안 된 네. 것 같고요. 음. 이제 앤서니 호로비치가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그 코난 도일 재단에서 인정한 셜록 홈즈 리부트 시리즈의 2편이 황금가지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번역되어 게 맥파이 네. 살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코난 도일 다시 쓴 거는 어떻게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어. 2권 다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크하우스의 비극이 그 2권 중에 가장 홈즈 팬들한테도 더 사랑받고 음. 잘 썼다라는 평을 받는 책인데 또 홈즈 팬들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팬들도 그러니까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만이 이제 이 호로비츠가 자기 색깔을 지우지 않으면서 나름 코난 도일도 이어가면서 그 중간점을 잘 찾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색깔을 지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책도 맥파이 살인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대가의 어떤 흔적들이 좀 보이는 네 되게 잘 썼고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코난 도일 스스로도 네. 셜록 홈즈 시리즈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보다도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네. 엄청 질투를 느끼기도 네, 하고 죽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죽였잖아요. 약간 여기에서 이 맥파이 살인 사건 또 읽다 보면 좀 그런 코난 도일 생각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거서 크리스티도 네. 그 에거서 크리스티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 그 포아로 경감인데 포아로 경감을 에거서 크리스티가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죽였죠. 네, 죽였죠, 나중에. 그거 참 웃긴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캐릭터인데 자기가 질투하고 죽이고. 네. 그 셜록 홈즈 시리즈 다시 쓴 거 2권 번역된 거 제목도 좀 알려주시죠. 네, 2011년이랑 2015년에 각각 한 권씩 나왔는데요. 2011년에 나온 책은 셜록 홈즈 실크하우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셜록 홈즈 모리어티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 어덜트 시리즈도 지금 품절이 됐는데 2003년에 나왔었네요. 아, 나오긴 했어요. 네, 대원 CI에서 단행본으로도 하나 나왔고 만화로도 하나 나왔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잘 안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쭉 과거에는 앤터니 네. 호로비츠라고 표기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열린 책들에서는 앤서니 네. 호로비츠라고 한글 표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으로 붙잡히나 검색이 되네요. 네. 앤서니 호로비츠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앤터니보다는. 네. 네. 자, 어쨌든 이런 앤서니 호로비츠라는 아주 걸출한. 영국에서는 특히 유명한 그런 작가인데 한국에는 좀 덜 알려진 그런 사람의 책이군요. 맥파이 살인 사건, 원제도 맥파이 머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야 오늘 방송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말만 하면 스포일러가 되지 네. 않을까. 네. 정말 잘 피해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맥파이 살인 사건은 그 YG가 굉장히 선호하는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입니까? 액자 소설이라고 할까요? 네, 그 책 속에 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책이 한 권 있어요. 맥파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야, 이 진짜 특이하죠. 네. 네. 보통 이제 액자 소설이라고 얘기하면 책 속의 어떤 일부가 뭐 책이 이렇게 책이나 다른 스토리가 좀 나오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일부분이거나 좀 부족하거나 뭐 대충 처리되는 건데 네. 이 책은 완벽하게 네. 한 권의 책이 그냥 음. 중간에 퍽 하고 들어있죠. 네. 정말 그 책만 따로 해서 발간을 해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한 권. 예, 맞아요. 게다가 작품성도 굉장히 뛰어난 그러게요. 네 그런 게 두 개 근데 붙어 있는. 근데 그 완전히 떼어내서 따로 단행본으로 내도 될 것 같은 소설이 책 속에 숨어 있는데 네. 그럼 나머지 한 절반쯤 되는 그것도 아주 재밌을 뿐더러 심지어 그 나머지 절반이 책 속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 네. 굉장히 유기적으로. 야, 거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이 소설의 맥파이 살인 사건의 주인공은 여성 추리 소설 편집자입니다. 그렇죠. 출판사 네, 편집자. 출판사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 편집자가 그러니까 자기 출판사에서 내는 앨런 코네이라고 하는 추리 소설 작가의 새로운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앨런 콘웨이라는 이 극중 인물은 마치 앤서니 호로비츠를 연상시킨다 그럴까요? 하여튼 됐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추리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공이 일하는 출판사를 사실상 먹여 살리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작가로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책으로 출간되지 않고 그 이제 여성 편집자가 편집을 해야 될 원고를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원고의 책 제목 이름이 맥파이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앨런 코네이가 쓴 맥파이 살인 사건을 만드는 편집자가 주인공인 책이 맥파이 살인 사건인 거죠. 네. 복잡하다 뭔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책을 보시면 처음에 한 5페이지 그 정도 동안 그 편집자가 이 원고를 입수해서 읽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잠깐 묘사가 됩니다. 네, 제가 처음을 읽어드릴게요. 크라우치 앤드 런던, 그러니까 런던의 크라우치 앤드에 이제 그 편집자의 집이 있고요. 와인 한 병, 대용량 나초 치즈맛 또르띠아 칩 한 봉지와 매운 살사 소스, 옆에는 담배 한 갑,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그리고 책 한 권. 이보다 더 근사한 풍경이 어디 있을까? 맥파이 살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아티쿠스 핀트 시리즈의 9번째 작품이다. 비가 내리던 8월의 그날 저녁, 내가 첫 장을 펼쳤을 때는 아직 원고 형태였고 그 원고를 교정 출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였다. 이렇게 책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읽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짧게 정말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딱 4페이지 나오는군요. 4페이지 서술된 다음에 맥파이 살인 사건 이러면서 다시 표지가 하나 나오고 네. 네, 그 책이 나오는데 그게 한 300페이지 정도를 또 쭉 그러니까 사실은 흘러갑니다. 맥파이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300쪽짜리 추리 소설을 이제 그때부터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죠. 네. 편집자와 함께. 편집자와 네. 함께. 편집자와 함께. 그런데 그 책을 표지를 넘기면 정말로 저자 소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앨런 코네이는 6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에 아티쿠스 핀트 수사에 착수하다라는 소설로 성공을 거두고 나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아티쿠스 핀트 시리즈를 쓰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다 등등의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아티쿠스 핀트 시리즈가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리즈에 쏟아진 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디펜던트, 데일리 메일 다 실제 인물이에요. 뭐 이언 랭킹 같은 소설가라던가 아니면 로버트 해리스 같은 소설가가 예를 들어 앨런 코네이가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에거서 크리스트를 쏟아내고 있다. 그에게 행운이 따르길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조만간 BBC 원 채널에서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 예정. 다 허구인 거죠. 네, 다 허구인 거죠. 네.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맥파이 살인 사건이라는 액자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건 한 300쪽 정도까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형식은 다시 크라우치 앤드로 돌아갑니다. 네, 소설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소설이 안 끝났는데도 이유가 있죠. 계속 읽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없는 거예요. 클라이맥스에 네. 다다라서 네. 이제 막 마지막 이제 어떻게 끝나지 이러고 있는데 원고가 끝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고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막 이제 핀트라고 하는 탐정이 찾는데 핀트가
아는 것 같아요. 조금만 범인이 더 가면 누군지 이제 범인이 나올 것 같은데 원고가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미완성인가요, 그러면? 미완성이 아니고 편집자는 도대체 왜 뒷부분에 원고가 없는 거지? 어디에다가 유실이 된 거지? 아, 내일 출판사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원고가 중간에서 결말 없이 맥파이 살해 사건이라는 책 중 책은 중단이 되고 다시 편집자의 시점으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현실에서 그 소설을 쓴 그 유명한 앨런 콘웨이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300페이지가 또 이제 현실에서 막 진행이 네.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럼 앨런 콘웨이가 죽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그쵸. 또 300쪽이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앞에 300쪽과 뒤에 300쪽이 자꾸 어떻게 연결이 연결이 되는 되죠. 거죠. 그리고 이 편집자는 그 현실의 뒤 300페이지에서는 마치 본인이 탐정이라도 됐냐. 그렇죠. 막 경찰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한 거예요. 네. 라고 판정을 내리는데 절대로 앨런 코네이가 자살을 할 리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편집자가 계속해서 진짜 사건의 진실과 범인을 찾기 위해서 네. 고군분투하는 내용들이 그렇죠.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살이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편집자의 이 마음 반쪽에는 왜냐면 이 결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책을 내려면. 이 작가가 왜 죽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사라진 일부분 마지막 원고 네. 어디 갔냐 이게 그걸 완성해야 사실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 편집자는 은연중에 앨런 코네이가 죽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망할 인간은 맞아요. 별로.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낫다라는 식의. 하지만 이제 결론을 찾아야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되고 또 본인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진짜 이 뒤에 이제 범인이 딱 나올 부분에서 딱 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딱 현대로 돌아올 때 나도 모르게 에이씨. 그리고 여기 첫 문장이 딱 이러잖아요. 이보다 더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딱 이러는데 정말 이런 심정이었고 게다가 이제 책을 사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전 미스테리 부분에 밑에 장에 그림들을 그려놔가지고 네. 이렇게 책을 딱 덮으면 고전 미스테리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현대 부분은 흰색이어서 이제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 뒤에 되게 얇게 검은색 표시가 돼 있는 걸 보니까 저 뒤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흰색 제가 또 읽어야 되는 현대 부분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만큼을 다시 읽어야 이제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가운데 부분 읽기 싫으면 뒤쪽에 까만 부분만 다시 읽어서 근데 이게 진짜 유혹적이긴 해요. 저도 유혹을 받았었는데 안 사실- 그러셔야 네,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그 까만색 부분만 읽어도 괜찮아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까만색 부분만 읽어도 그냥 이렇게 않죠.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는 그냥 네. 어쨌든 간에 완결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네. 커다란 재미 하나를 놓치시는 게 될 텐데 근데 저는 정말 저 얇은 검은색까지를 달려가기 위해서 이 현대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게 되게 막막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시 한 300페이지가 이제 쭉 네. 가고 마지막에 이 검은색 부분, 맥파이 살인 사건 이제 소설 중 소설의 결말 부분이 딱 나오고 다시 맨 마지막에 편집자의 시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결말 한 부분이 대여섯 페이지 나오고 끝납니다. 네, 결말 부분이 나온다라는 건 결말 부분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 편집자가. 네. 원고는 어쨌든 찾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찾았기 때문에 같이 원고를 찾은 편집자는 독자들은 다시 결말 부분을 이제 같이 읽는 네. 거죠. 그렇죠. 일단 형식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고 맞아요. 그런 단순히 특이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형식을 갖추었으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그 특이한 그 형식이 반드시 이래야만 하고 네.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그냥 형식 실험한다고 택도 없는 뭐 이상한 짓을 한 게 맞아요. 아니라 꼭 이렇게 써야만 되는 네.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네. 그래서 천재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앤소니 호로위츠가 이 책을 이렇게 딱 쓰면서 스스로도 되게 만족스러워했을 것 그랬을 같아요.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쓰겠어 이러면서 되게 맞아, 약간 맞아. 좀 자화자찬하면서 음.
근데 그렇게 자화자찬 충분히 할 만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엮었고 이 과거, 그러니까 액자 소설, 이 과거의 소설과 현재의 이 시점을 너무 잘 엮었고 그 이 현대 부분을 읽다 보면 이 작가가 자신의 주변에서 이 고전 미스테리의 등장인물이라든지 배경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소설에 어떻게 심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심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놀라운 소설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형식 그리고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벌써 30분이 훌쩍 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가가 누구인지와 형식만 봐도 그 추리 소설이나 혹은 그냥 소설 좋아하는 팬들이라면은 저거 한번 읽어봐야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두꺼워서 포기했었는데요.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책의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 텐데 저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 싫으시면 다음 편은 안 들으셔도 책 다 읽은 다음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책 다 읽으신 다음에 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스포일러 하지 말도록 노력해야죠. 네, 그래야죠. 잘 피할 수 있을 왜냐하면 것 같아요. 예, 잘 이렇게 교묘하게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모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미 작가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